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과정형 평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인벤터를 이용한 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인벤터 캠 실행부터 마지막으로 G코드 생성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개 문제, 오른쪽 화면과 같이 공개 문제 모델링 도면을 한번 해본 적 있죠. 이 모델링 도면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같이 실행을 할 건데, 우리는 학교에서 쓰는 것은 인벤터캠 2021 버전입니다. 이것처럼 2021 버전 들어가서 신규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신규 여러 가지가 뜨는데 우리는 밀링 작업을 할 겁니다. 밀링, 신규 인벤터캠 밀링을 클릭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없어요. 미터가 돼 있는지, 우리가 프로그램 번호를 알파벳 5에 0003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0003에 다시 1, 지가 캠파트 프로그램을 이걸 이미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저장된 파일 위치로 저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모델링이 나올 거예요. 모델링 보면 약간 흐릿하게 나오네요. 실행이 되면 모델링이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잘 좀 나는 화면을 좀 깨끗한 선명한 선을 보고 싶다고 하면 뷰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타일에 가서 음영 처리가 아니라 모서리 음영 처리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것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벤터에 실행한 다음에 미터게 확인하고 이상 없는 거 실행하고 체크하고 나간다고 되어 있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되냐, CNC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이게 아주 중요하죠. 기계마다 기계에 맞게 G코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짜주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산 거도 있고 위아 거도 있고 마치다 거 있고 센트럴 거도 있고. 근데 우리는 환학 시스템 3축미를 쓰고 있어요. CB 언더바 환학 언더바 3X 3축이라는 뜻이고 언더바 밀. 그래서 이 제품을 포스트를 쓰게 되고 있고 학교 기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포스트를 이렇게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점을 잡을 거예요. 원점, 공작물 원점. 이 원점이란 공작물 원점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는 소재,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가공물 지급하는 소재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먼저 원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원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축 같이 면 선택이 저절로 나와요. 약간 음영으로, 그죠? 그럼 면은 아무데나 찍어주면 돼요. 지가 알아서 공작물 좌표를 딱 찍죠. 근데 이 점에서 여기서 이 점에서 한번 확인할게. 나는 이 점을 공작물 원점을 안 잡고 싶어요. 우리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왼쪽 모서리 앞쪽을 잡고 있죠. 우리 작업을. 그래서 공작물 원점을 X, Y, Z축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특별할 거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공작물이 예를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원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원점 지정. 원점 지정 클릭하면은 이 점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요. 가면 약간 노란 연두색으로 바뀌죠. 연두색.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쪽. 보통 왜 사람이 이쪽에서 쳐다보면 왼쪽 모서리였죠. 좌하기 여기 살짝 찍으면은 이쪽으로 옮겨져요. 근데 X, Y, Z가 이쪽이 X가 아니고 이쪽이 X고 Y가 이쪽이 아니고 Y가 이쪽이잖아요. Z는 맞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 X, Y를 방향을 반전을 시켜줘야 돼. 그럼 반전을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여기서 안 바뀌는 축이 어떤 축이에요? Z축이 안 바뀌겠죠. Z축. Z축은 카메라에 맞잖아요. 그래서 Z축을 기준으로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왼쪽에 반전을 수정인데 한 번을 딱 누를 때마다 한 번씩 90도씩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맞을 때 딱 놔두면은 이게 빨간색 X축, 이게 Y축, Z축으로 가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이 점을 잡을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쪽에서 보면은 나중에 소재에서도 제품이 보면은 이 상단 끝면을 잡기 때문에 밀링 기능사에서는 상단 끝점을 잡기 때문에 페이스 커터로 치고 아무 이상 없는데 우리는 이 제품이 지금 20mm 짜리예요. 근데 실제 소재는 25짜리를 줘요.
페이스 커터로 자동 프로그램 짤 게 아니고 엔드밀로 우리가 짤 거거든요. 그래서 엔드밀 가공으로 그러면 5mm를 높여줘야 돼요. 원점도. 그 점을 기준으로 엔드밀도 가공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면은 상단면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본 거냐. 델타라는 것은 추가예요. 보면 약간 밑에 있는데 추가가 있어요. 이 델타가 이 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x나 y로 얼마나 옮길 거냐 그런데 우리는 어느 면을 옮기게 되냐. x, y는 50에 50에 높이가 20으로 도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소재는 50에 50에 25 5mm 정도 크기 때문에 이 z값 파란색 z값 델타 값을 우리가 여기 20mm 도면이니까 얼마나 더 올려야겠어. 5mm 오른다는 거. 5mm 뭐 5mm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점에서 기준으로. 이해되죠? 그 도면이 뭐해서 사이즈마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뭐 22mm는 그 3mm 올려야겠지. 25mm짜리 제품을 우리가 주니까.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원점을 거꾸로 2점을 잡아놓고, 잡았죠? 높이는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보면 공작물 높이가 여기가 25mm잖아요. 그럼 여기서 25mm 올려줘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선택해서 쓰면 되겠고, 5mm가 딱 올라가는 거고. 이해되죠? 델타 값을 까먹으면 안 되고, 델타로 해서 올려준다는 거. 그리고 나서 클릭. 클릭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특별히 건들 거 없어요. 실제 건들지 마세요.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V하고 클릭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치원을 딱 잡았다. 원점을. 그러면은 이제 아까 원점 소재 타겟도 지가 알아서 해요. 다. 근데 소재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재도 실제 여러분들이 직업원은 사이즈로 넣어줘야 돼요. 소재를 클릭하게 되면은 소재 인식을 아까 맨 먼저 원점을 잡을 때 공작물 사이즈로 잡아주거든요. 똑같이 세임으로. 응? 그래서 이 높이를 올려줘야 돼요. 몇 미리 높여줘야 한다? 똑같아요. 확장을 하려면 Z 값을 Z 마이너스가 아니라 Z 공작물 높이로 올라가야죠. 다른 거 올려주면 안 되고 Z가 도면이 20mm로 그려졌고 높이가 공작물이 5mm가 높아지기 때문에 5mm를 찍어주면 돼요. 5mm 사이즈 높아지는 이 꼭지점으로. 이해되죠? 자, 5mm 높아졌는데 왜 사이즈가 그럼 이게 지금 20 도면을 봤을 때 20mm 사이즈가 아니네. 선생님이 잘못 봤네. 예? 그럼 한 1mm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21mm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모델링 높이가. 그래서 여기를 몇 mm로 오면 한 3mm 한번 해볼까요? 3mm 3mm가 맞네. 그죠? 3mm 21mm짜리 높이는 21mm짜리 3mm로 바꿔주잖아요. 3mm 높이가 3mm짜리 됐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거 없어요. 네, 선생님이 3mm짜리인데 이게 나중에 좀 한번 바꿔줘야겠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 특별할 거 없어요. V 체크 클릭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공작물 다 세팅이 다 됐어요. 혹시 모형에서 한번 볼까요? 모형? 자, 모형에 나중에 이런 한번 더 봐야겠네. 모델링에서 솔리드 모델링에서 주석에서 한번 볼까요? 주요 치수 1위로 자, 바닥면에서 이면까지 21mm 맞죠? 25mm가 21mm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5mm를 높이는 게 아니라 4mm를 높이 하는 거죠. 4mm.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고, 여기서 이상 없으니까 이제 클릭을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 화면이 되냐? 이런 화면이 똑같이 자체가 똑같은 화면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엔드밀 가공 데이터를 작업해 줄 건데, 자, 먼저 공구를 툴키트에다가 공구를 사용할 공구를
입력을 해줘도 되고, 이 클릭해서 공구 생성이 되거든요. 미리 공구를 생성해서 나중에 불러드리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밀링 기능에서 한번 많이 해봤죠. 앞에서 작업에서 나중에 하면서 필요한 공구를 불러주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크게 상관없으니까 한번 매뉴얼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만드는 거 작업 밀링 기능처럼 작업 누르고 오른쪽 키 누르고 그러면 밀링 추가를 들어가서 우리는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아마 여기 우리가 선생님이 두 번째 목차에서 한 거 있어요. 처음에 소재 설정까지 했죠. 3D 가공을 할 건데 처음에 윤곽, 황삭 가공을 할 거, 그 다음에 등고선 가공, 정삭, 패러럴 펜슬, 잔삭 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황삭 작업을 할 거예요. 황삭 작업. 황삭은 거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작업에서 눌러서 밀링 추가해서 어떤 걸 누를 거냐, 3D, HSR, 러핑 가공을 하는 거예요. 러프. 터보 컷이 아니고 위에 거 눌러주면 돼요. HSR, 하이스피드 러핑.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 화면 같이 여기 보면 가공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HM 황삭이 있고, 우리는 여기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윤곽 황삭을 작업할 거예요. 윤곽 황삭. 클릭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른 거 건들 건 없어요. 황삭 한 다음에 다른 거, 그래서 도형에서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초기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공구를 누를 거예요. 공구. 아까 공구 여기 키트에서 눌러서 미리 해도 되지만 공구를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공구 데이터 선택해서 어떤 공구를 만들 거냐, 이 도면은 8mm, 중요한 게 이 홈을 통과하는 폭이 10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8mm로 충분히 가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공구를 평행드밀, 황삭광을 평행드밀 작업할 거예요. 평행드밀 더블 클릭하고 자동으로 1번 공구가 생성돼요. 1번. 그러니까 평행드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8mm 짜리로 공구를 할 거예요. 직경. 이 직경 D 8mm. 다른 거 건들 필요 없고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 엔드밀 찍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엔드밀을 찍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거냐, 여기 보면은 커팅 컨디션이 있어. 커팅 컨디션. 그래서 여기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그 앞전 단계에서 공구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밀링, 우리가 밀링이지, 밀링.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방법, 다른 방법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PXY 피드는 얼마로 할 거냐, 우리가 피드는 1000으로 할 거예요. 1000. 엄청 빠르죠? 우리가 보통 밀링 기능사 볼 때 한 100 정도 줬죠. 그럼 10배. 그 대신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절입 깊이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회전량도, 우리가 다른 거 어떻게 보면 회전량도 한 4000rpm 정도. 보통 한 1000rpm인데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한 4000rpm. 많이 올려줬지만 4000rpm. 기계도 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4000rpm 정도 주면 되고, Z는 100에다 가만히 놔두면 돼요.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특별히 건들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은 선택하고, 공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 다 선택했죠. 그럼 8mm에 데이터 볼까요? 우리가 아까 1000에 절삭비 1000으로 했죠. 여기서 바꿔줘도 돼요. 아, 여기가 쉬운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할 건 없어요. 바꿔주고 여기서 쉽게 바꿔도 돼요. 이게 앞에 하는 건 그 전체 화면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해되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컨디션을 바꿔줄 수 있고 뭐 있다는 거, 속성에서 구조에서도 그 뜻이고. 다들 모아서 1000, 4000인지 알고 있고, 이게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능사 때 해봤던 것처럼. 그리고 절삭용에서 켜주고, 이해되죠? 절삭용 꼭 켜주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들어가서 그냥 바운더리 구속을 할 거예요. 바운더리도 건들 필요 없어요. 다 저장이 돼 있고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거든요.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공 영역선 공구 위치인데 중간부터 보면 중간부터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나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윤곽 황삭은 엔드밀은 여러분들 가공도 해봤지만 기능사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중간을 여기 공구 위치 중간이 아니라 외측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외측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그 나중에 동심도로 뭐 엘립스로 타고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탄제도로 타고 들어가면서도 근데 타원형으로 원형으로 타고 들어가도 있는데 외측에서 타고 들어가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편이. 그래서 특별히 건들 거 없어요. 설명돼 있는 것처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로로 넘어가요. 경로에서는 측벽 옵셋, 바닥 옵셋, 허용 공차가 있는데 측벽 옵셋 뜻이 우리가 이 윤곽 황삭이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0.5mm를 줘요. 황삭 정상량을 남겨주는데 실제 우리가 뭐 미세하게 뭐 측벽 옵셋을 엄청나게 정밀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기사는 옵셋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나중에 볼 엔드밀이나 뭐 한 뭐 얇은 뭐 2mm짜리 300으로 잔삭을 쓰게 되겠지만 그런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가공량을 0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측벽 XY 측벽이고 이건 Z면 측벽 0으로.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절입량이 1mm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큰 뭐 하면서 약간 틀어지거나 공차에 나중에 범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5 정도 0.5mm 정도 여러분들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최소 옵셋은 50%를 잡아주는 거예요. 공구 오버랩량을 생각하면 돼. 공구 오버랩량. 우리가 8mm잖아요. 50%면 4mm. 조절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아마 기본이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너 영역 인식. 코너 영역 인식까지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혹시 안 해도 상관없는데 코너 인식을 해줘야 우리가 작업하는데 코너들도 인식을 하고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타겟에 따라서 Z면 상면이 마이너스 4가 돼 있어요. 아까 25mm인데 이 도면은 21mm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mm부터 깎는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황사를 깎는데 마이너스 4부터 깎으면 돼요, 안 돼요? 25mm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Z면을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 4mm부터 깎는 게 아니라 맨부터 깎아야 돼요. 소재 끝단부터 깎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0으로 꼭 해놔야 돼요. 0 알겠죠? 그리고 Z하면은 얼마일까요? Z하면은 마이너스 2인데 25인데 이 바닥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25까지 깎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 여기 지금 선생님 찍은 여기까지 찍어야죠.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서 25를 화면 여기 있는 자리 화면 높이 한 다음에 찍어도 되고 그러면 숫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놓고 이렇게 찍어도 15mm가 저절로 바뀌어요. 15mm가 된 거예요. 위에는 0 상면이 되는 거고 Z면 깎을면까지 해주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건 델타 값은 바꿔줄 필요 없어요. 이성하고 다 바꿔줘놨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구가 다른 거 링크나 모션 기타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스탑 다운도 저절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바꿀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산업기사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특별히 다른 거 바꿔줄 거 없고. 두 번째 저장 및 계산기 모양 있죠. 저장 디스크 되고 그럼 옆에는 뭐냐 연구하는데 뭐 여기인데 그냥 두 번째 거 누르면 돼. 저장 및 계산. 그러면 공구가 생성돼요. 공구 툴패스가 선정되는 거예요. 툴패스가 이것처럼 쭉 나타나는 거예요. 황삭으로 작업한 툴패스가 쭉 러닝 돌아가고 있네요. 93% 거의 다 됐네. 쭉 타네요. 봐. 툴패스가 이게 완성이 돼요. 완성이 깎는 완성. 이해되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 특별한 건데 돌려볼까요? 여기 시뮬레이션 알죠? 두 번째 여기 마지막에 그래서 그림 층간 시뮬레이션 찍어보고 우리는 여기 다른 거 누르면 안 되고 솔리드 검증 누르면 돼. 솔리드 검증에 너무 빠르게 돼 있나 중간 정도만 해볼까요? 중간 정도고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소재부터 깎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Z값을 0부터 찍어줘요. 마이너스 4부터는 상단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빠르게 가봅시다. 좀 내가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깎아준다는 거. 전전전전해서 이게 0.5mm씩 깎는 거예요. 피드는 1000으로 어떤 형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가공 시간이 나타나는 거. 여기 밑에는 시간은 17분 걸리고 있네요 지금. 네, 25분, 26분, 27분, 28분, 29분, 30분. 근데 보면 한 3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딱 35분 걸리네. 35분 됐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된 거예요. 이상 없죠. 그리고 나서 저장 나가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뭘 거냐. 이제 아까 봤을 때 이걸 툴패스를 지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체크된 딱 지우면 돼요. 너무 뭐 단이 많이 생겼잖아요. 0.5기 때문에. 그래서 정삭이라는 건 깨끗한 면을 다듬는 거예요. 그 다듬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 아까 셋업에서 우리가 오른쪽 눌러서 밀링 추가해서 아까 3D HSR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뭘 할 거냐. HSM을 할 거예요. 머시닝. 하이스피드 머시닝. 이게 정삭 작업을 정삭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방법은 똑같아요. 다른 거 없고. 여기도 가공만 등고성 가공되는 처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은 등고성 가공도 있고 사선 가공도 있고 뭐 나선형도 있고 하는데 뭔 기능장에서는 보통 한 사선 가공을 많이 쓰는데 이 등고성 가공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개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등고성 가공을 찍고 그처럼 똑같아요. 도형도 또 건드려야 하는 거 아니 건들고 옛날 산업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다시 원점도 잡아주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이거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고. 공구도 정삭이기 때문에 엔드밀로 깎으면 이 곡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3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공구를 선택해서 아까 1번은 평엔드밀인데 이번에 우리가 뭐 할 거냐. 여기 볼엔드밀로 할 거예요. 볼로. 볼엔드밀로 해서 학교에 있는 건 6파이. 이거 안 건드려도 되겠네. 6파이 기본 세팅되면 6파이짜리로 할 거고. 공구 번호도 몇 번? 공구 번호도 2번 자동으로. 최대한 공구 번호를 안 건들라고 선생님 1, 2, 3번 순서대로 가공 순서대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공구 피드 바꿔도 되고 저기서 바꿔도 되는데 제가 다음에서 바꾸는 걸로 합시다. 앞에서 이성 6파이로 갔기 때문에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V 체크하고 나가서 자 나가서 우리는 뭘 거냐. 여기 똑같아요. 데이터에서 피드 값 얼마를 줄 거냐. 아까 8mm이기 때문에 1000 정도로 줬는데 피드를 여기서도 뭐 우리가 보면은 1000을 넣게 되면은 너무 그 지름이 작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한 600 정도를 줄 거예요. 600 정도. 다른 건 건들지 말고 600 정도 줄 거고. 피드는 얼마를 줄 거냐. 피드는 6000. 피드 값에 한 10분의 1을 하는 게 제일 보통 많이 쓰는 그런 표준이거든. 저릿기표에 많이 틀리겠지만 피드가 6000이다 그러면 피드 값은 600, 피드가 8000이다 800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릿기표에다 많이 차이 난다고 한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공구나 아니 공작물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니점만 6000에 알루미늄 기준 6000에 600 정도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절삭류 꼭 체크하시고. 됐죠? 그래서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절삭만 체크하고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구속해서 자동으로 생성 카메라 놔두면 되고 다른 거 건드릴 필요가 없고. 아까는 등고성 가공 우리가 윤곽 가공할 때는 바깥에서 가공 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바깥에 타고 두는 게 아니고 우리 나중에 볼엔드님일 때 탄젠트예요. 탄젠트 접선이에요. 접선을 타고 들어갈 거예요. 접선을 타고 우리가 접선 방향을. 그래서 꼭 여기서 여러분들 할 때는 어떤 걸로 눌러야 하냐. 탄젠트로 해줘야 돼. 탄젠트. 내측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외측도 아니고 탄젠트로. 알겠죠? 이
접선을 따라서 이 선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여기 자칫 그림 그리는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이 테두리를 가지고 바운드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곡면을 따라서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운드에서 특별한 거 없어요. 탄젠트만 바꿔주면 돼요. 탄젠트. 왜 이거 꼭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크게는 상관없어요. 크게는. 근데 면이 이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면 조도가. 자, 그 다음에 경로 가봅시다. 경로가 측면 잔사기 그 뭐야 정사기이기 때문에 저절로 0으로 바뀌어요. 0으로. 아까 황사기일 때는 0.5가 기본 남아 있는데 잔사기 때문에 정사기이기 때문에 0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바꿀 건 없고, 여기는 정사기인데 미리 상면은 우리가 황사기에서 많이 깎아냈기 때문에 4mm까지 깎아냈기 때문에 이 상면 실제 정상은 여기 상면부터 하겠죠. 이 사이다 여기다 놓고 한번 찍어도 4가 돼요. 저절로 3mm부터이기 때문에. 근데 하면은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이면도 아니고 실제는 2면까지 가야지 깎아야겠죠. 2면 여기까지 맞나요? 아, 여기까지 깎으면 안 되겠네. 여기가 알이 안 돌아가 있기 때문에 정삭은 그럼 보랜드면 여기까지 이 볼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 2면까지만 깎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그래서 Z 하면 여기가 2면도 아니고 2면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깎으면 되겠죠. 보랜드밀라고. 보랜드밀 코너는 엔드밀로 다 정삭으로 깎아놨기 때문에 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면까지 이 하단까지 Z면 찍어주고 나서 딱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12mm까지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을 좀 부드럽게 깎아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면은 거칠죠. 각이 있죠. 부드럽게 깎아주는 게 면 조도가 좀 잘 나오겠죠, 여러분. 알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들어가서 우리가 가공 및 저장 및 계산하면은 툴패스가 생성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링크 이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툴패스가 쭉 생성될 거예요. 아까 황석철 한번 볼까요? 러닝 달리고 있네요. 자 됐는데 또 중요한 게 빠졌네요.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에서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경로에서 절임량 절임량이 선생님이 입력을 하면 돼. 절임량 0.6이다 보니까 툴패스 보자마자 엄청 간격이 넓다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돌리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 막 거칠게. 자, 솔리드 검증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여기 또 뭐 거칠죠? 면을 보면은 깎고 있는 면이 이죠? 깎겠는데 면이 거칠고.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작업할 때 여기 보면은 절임량이 있어요. 절임량 10%로 줄다 보니까 우리가 6mm짜리 썼죠. 그래서 0.6인데 0.6으로 오면 이렇게 면이 거칠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작업할 때 0.1 정도, 내가 선생님 표기를 안 해놨는데 0.1 정도 입력해줘야 해볼게요. 그러면 툴패스가 이것을 6분의 1로 또 나눈 거겠죠. 그러면 더 촘촘하겠죠. 해볼게요. 자, 툴패스 더 촘촘하죠. 그죠?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계산하고 나서 한번 돌려볼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됐네. 자, 솔리드 검증 누르고. 자, 좀 빠르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0.1mm를 넣어도 이 정도 약간의 이렇게 흠집이 나요. 이렇게. 그럼 이걸 방법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아까 황삭에서 우리가 절임량을 0.5mm 넣었잖아요. 엔드밀 8mm. 그거 0.5mm를 0.3mm로 줄여도 되는데 굳이 이런 절임 피드 이송 절삭 피드까지 나타난다고 해서 절삭 이동 툴패스가 나타난다고 해서 시험에서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3D 측면 가공할 때 이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보기에는 황삭 0.5 그래서 정삭할 때는 0.1mm 정도 넣어서 작업하는 게 낫고 길면 길게 갈수록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공을 하고 되면 되겠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측면들을 보면 제대로 가공이 안 됐죠. 그리고 가공을 안 해야 할 자리들이 여기 가공이 됐잖아요. 이런 데를 가공을 덜 가공이 돼야겠죠. 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은 이런 면들 나타났으면은 Z면 화면을 이면까지 잡았는데 여기까지 이면보다 조금 작게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11.5mm다. 11.5, 11.8이다. 0.2mm 정도 줄여봅시다. 그럼 툴패스 여기까지 여기 지금 마우스를 갖다 놓은데 여기가 아니고 이 앞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툴패스 끝단이. 한번 볼까요? 그죠? 약간 좀 앞으로 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0.5도 가도 그게 상관은 없고 0.5를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가 아니라 한 0.5만 거기 여기 가까이 갈 거예요. 여기 가까이. 한번 볼게요. 마우스 끝단 정도로. 마우스 끝을 한번 보세요. 끝. 아, 여기까지 많이 갔지요? 0.5 정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는 거 11.99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고 이 정도 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손에서 검증해서 아까는 여기 한 선이 나타났는데 이 선이 안 나타날 거예요. 가까이 나타날 거예요. 이 한 선 이 정도 나타났잖아요. 이 선이 안 나타나고 여기 가까이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곡선은 우리가 나중에 잔삭으로 맨 마지막 공정인 3공정인 잔삭으로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 선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가 Z값을 올려야겠다, 낮춰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아까처럼 그냥 Z20으로 해서 그 라인 살짝 표시는 나도 뭐 시험 결과물에는 작업형 결과물에는 그걸 가지고 뭐 트집 잡아서 너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게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그런 약간 미상 흠집이 있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형들에는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일일이 다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점점점 줄여가면서 그걸 보정 작업이라고 하죠. 보정 작업들을 철저히 한다는 거. 자, 거의 다 갔네요. 보면 자, 이 작업도 23분이나 걸려. 23분 많이 걸리죠. 아까 25분 오고 25분 벌써 48분 정도 걸리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됐기 때문에 나가서 자, 시뮬레이션 다 해봤죠. 펜슬 검증 다 하고 마지막 가공인 펜슬 가공 잔삭 작업을 할 거예요. 잔삭 작업을 때문에 화면이 선이 이렇게 하면 선이 체크 빼면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 황삭, 정삭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에서 밀링 추가해서 여기는 어떤 걸로 갈 거냐. 자,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우리가 정삭에 들어가서 공구를 우리가 등고수로 잡았죠. 거기서 뭘 작업할 거냐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잘못된 윤곽이 아니고 변정해서 S에서 SHS에서 M 머신이 들어가서 정삭 공정에 들어가서 등고성 작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펜슬 밀링에 이거 패러럴 이것보다는 이게 좋더라고요. 선생님 본 게 패러럴 펜슬 가공을 눌러주고
자, 눌러주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도형에서 선택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공구로 갑니다. 공구로 세 번째 공구겠지. 자동으로. 자, 공구에서 우리는 브랜드밀 클릭하고 세 번째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여기서 우리 몇 밀일 거냐, 우리 학교 지금 2mm짜리 할 거예요. 2mm짜리 도면에 R2짜리인가 돼 있을까, R1이나 그런 게 R1이기 때문에 직경 2mm짜리로 해야 맞겠죠. 그래 R1이 되니까 R1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하고 나가서, 자, 하고 나가서 우리가 아까 했듯이 거기 안에서 해도 되고 바깥에서 해도 되고요. 자, 거기서 여기서 그 어떤 걸 거냐, 여기서 데이터 값을 우리가 아까하고 똑같이 잡아주면 돼요. 피드 회전수 6000 rpm, 절삭 피드 600. 자, 제트 피드 탁하게 놔두면 되고, 이거 건들 거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이거 다운해서 해놓으면 되고. 자, 그리고 절삭류 켜주고, 절삭류 알겠죠? 절삭류 켜주면 되고, 그리고 특별한 거 갖고 바꿔주면 되고. 자, 여기서 바꿔줬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에서도 우리가 건들 건 없어요. 아마 전 거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탄젠트로 돼 있는지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펜슬 가공에서 별도로 건들 거 없어요. 두께도 다 영어로 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Z 상면 이것도 똑같죠. Z 상면 아까 정석 작업하고 똑같은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공하면 돼. 이면까지. 사면으로 돼 있을 거예요. 4, 이면. 근데 여기 4 이거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여기 숫자 있는데 상면을 넣고 찍어도 되고, 4 있는데 넣고 찍으면 4, 여기도 25가 아니라 우리 여기까지 가공하면 되겠죠. 이 잔석, 이면을 코너들, 테두리 면들 R을 돌아가야기 때문에 이 면들 때문에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이면. 다른 데 아니고 이 조그마한 R. 이면은 회화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딱 찍어주면 돼요. 이면 넣고. 그러면 12mm까지 가공을 이따 봐서 쓸데없이 쫙 길게 나오면은 더 줄여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돼요. 경로에서는 뭐 특별히 건들 거 없어요. 경로를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4, 12 따라왔죠. 경로에서 펜슬 가공에서 경로에서 어디 하나를 바꾸면 상관없고, 하나 바꾸면 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여기 표시 안 됐는데 가공 피치가 있어. 가공 피치 가공 피치가 1로 돼 있는데 실제 1로 하면 안 돼. 1로 하면은 1mm 하면은 공구 다 부러져.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공 피치가 있네. 피치 0.05 정도. 0.05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2mm면 진짜 얇은 거예요. 2mm 지름이. 수직 0.5mm씩 가공을 위에 찍으면 밑으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경로 횟수 제한은 여기 돌아가면은 이 선을 경로를 몇 번 돌릴 거냐, 5번 돌린다는 거예요. 3번 돌리면 3번만 깎고, 그러면 3번 돌리면 면이 좀 지저분하겠죠. 깨끗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5번, 회전을 5번 돌린다는, 이 코너 R을 5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0.05씩 0.5 머리카락 하나 정도 돼요. 0.05면은.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뭘 누르면 되냐, 값 확인했고 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저장 및 하면은 계산하면 툴패스가 생성된다고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안 찍어도 지가 알아서 저절로 이 코너 R, 아까 했던 이 코너 R, 여기 코너 R 두 간들을 지가 알아서 생성해요. 봐봐요. 생성하죠. 여기를 한번 돌아가도 이거 상관은 없어요. 실제 여기 미세한 뭐 R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프로그램상 여기를 찍더라고.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처럼.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솔리드 검증하고. 자, 돌려봅시다. 자, 이렇게 깎는 거에서 이 코너를 계속해서 깨끗이 다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5번. 이해되죠? 여기도 이렇게 깎지만 실제는 안 깎아야 하는데 깎게 돼요.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5번 깎으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깎으면 아까 0.5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이것도 좀 없애기 했다고 황사기 0.5가 아니라 한 0.3까지 하겠죠. 이게 한 5분 정도 걸리네. 그럼 총 합쳐서 25분, 5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실제 1시간 정도 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까 25분, 한 23분 정도인데 25분, 50분. 이거 5분 하면 55분. 가공 시간이 55분이고,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이 CAD하고 캠 데이터 뽑는 시간이, 데이터까지 해서 뽑는 시간이 2시간 반인가 될 거예요. 2시간 반. 시간이 넉넉하니까 모델링 하는데 뭐 1시간 반씩 걸리는 거 아니니까, 모델링 하는데 뭐 넉넉히 뭐 1시간 반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1시간 내. 뭐 기능사 할 때는 뭐 한 20분이면 10분에서 20분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남는 시간들 여기서 캠 작업에서 시간들 조율해서 더 가공 시간 더 사용하면 되고, 리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0.5mm 하던 걸 0.3mm 정삭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체일링은 잔삭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상 없으면은 저장해 나가기. 그럼 똑같아요. 자동 작업하고 이제 NC 데이터 뽑는 건데, 자, 보면은 혹시나 3개를 한번 다 놓고 한번 다 돌려볼게요. 다 클릭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작업에서 오른쪽 눌러서 시뮬레이션, 솔리드 검증.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가고 내네요. 이게 한 25분 걸린다고 했죠. 아까 봤을 때 25분. 자, 그 다음에 정삭 작업을 하고 있는 정삭 작업. 이쪽은 약간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깎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 왜 깎나 하는 게 아니고, 모델링에서 알다시피 이쪽 약간 틀어져 있는 거, 각도 테이퍼가 돼 있죠. 원래 이렇게 깎는 거 있고. 잔삭으로 하네. 잔삭으로 코너 R들 들어가는 자리들. 한 시간 5분이면 딱 끝나는 거 같아요. 자, 1시간 딱 3분 걸리네요. 자, 이렇게 하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G코드 생성을 어떻게 하냐. 자, 오른쪽 눌러서, 자, 위에 있네. G01 모든 G코드 작성. 자동으로 방송되네요. 자, 심코 에디터 표시되어 있네. 자, 프로그램상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볼 때, 이게 세팅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때는 인베터 캠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PC가 있고 안 되는 PC가 있어요. 될 때 안 될 때는 캠 설정 들어가서 누르면은, 자, 다른 거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G코드 위에서 보는 G코드 있어요. G코드에 솔리드 심코 에디터라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인베터에 캠에 심코라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트패드로 해주면 돼요. 노트패드 밑에 거 노트패드로 실행되게. 다른 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노트패드로 열린다는 거예요. 심코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은 좋은데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지금 G코드 작성 하면은 쭉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 뜹니다. 메모장. 자, 이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비번호 받는 번호로 저장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0003에 예를 들어서 0003 알파벳 제일 앞자는 0인 거 알죠? 올 알파벳 5 그다음에 숫자 4자리 알파벳 5에 4자리 하고 저장을 다른 저장해서 뭐 바탕화면 폴더나 이런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저장을 하라고 할 거예요. 바탕화면에. 그래서 자, 일단 알파벳 5에 0003으로 해봅시다. 0003 뭐 텍스트도 저장되지 말고 상관없어요. 그냥 저장하고 나서 자, 저장하고 나서 바탕화면으로 가면은 어디 있습니까? 바탕화면에 여기 있네. 여기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텍스트는 그 NC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읽어져요. 그래서 한번 더블 클릭하지 말고 여기서 바꾸기 해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그래서 바꾸기 해도 이름 바꾸기 해도 되고 이름 바꾸기 해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세게 더블 클릭하지 마. 천천히 한번 누르고 또 한번 천천히 있다가 한 바퀴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여기 누르면 이게 파일명이 나타나요. 그러면 점 확장자를 지우면 돼. .txt. 그럼 이게 줄무늬 편지지에서 백지로 바뀌어. 백지. 변환하겠냐? 예스 눌렀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백지가 돼야 돼. 이 학교 기계가 옛날 구형 기계는 .nc를 못 읽어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까 알파벳 5에 0003.nc로 해도 되긴 되는데 .nc가 붙은 기계가 못 불러드리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확장자를 지우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확장자 지우고 메모장 열어보면은 저절로 잘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NC 기계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가구 공작물 보정부터 세팅업부터 1, 2, 3번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세팅하고 나서 가공을 하면은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GVCNC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가상이 미리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세팅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GVCNC 실행 켜고 기계 설정해서 화천 거니까 다른 거 건들 필요 없고 공구 설정해서 1번 공구가 뭐라고 했어요? 1번 공구 엔드밀 있죠? 엔드밀 공구 번호가 4번인데 우리는 1번으로 옮길 거야. 1번. 그리고 직경이 8mm. 8mm 바꿀 거냐? 그러면 8mm로 1번 공구로 바꿔진다고 1번으로 가요. 엔드밀이. 공구 적용. 갔죠? 자, 2번 공구가 뭐라고 했죠? 2번. 볼엔드밀인데 여기 볼엔드밀 있나? 라운드 엔드밀 있네. 라운드 엔드밀 2번으로 갈게요. 2번. 그리고 여기는 몇 미리? 6mm 짜리 있잖아요. 날 직경 6mm 볼엔드밀. 공구 직경. 맞죠? 볼엔드밀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라운드 엔드밀로 추가. 센터 드릴 태 뭐 있어요? 볼엔드밀 여기 있네. 라운드 엔드밀이랑 볼엔드밀이랑 라운드 엔드 쓰는 게 잘못 봤네. 라운드 엔드 코너 엔드밀이네. 잘못됐네요. 볼엔드밀 6mm 넣고 공구번호 2번. 이거 코너를 잘 봐네. 이건. 자, 볼엔드밀이고 볼엔드밀 없으면은 볼엔드밀 하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으면은 추가해서 볼엔드밀. 자, 여기는 마지막 2mm짜리였죠. 공구 3번 공구. 그러면 8mm 6mm 2mm 정산대로 1, 2, 3번 돼 있죠. 공작물 설정을 갑니다. 공작물 설정 설정하고 공작물은 우리가 주어지는 공작물이 50에 50에 높이가 얼마짜리라고 했죠? 25mm짜리 줄 거예요. 25mm. 여기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생성 눌러. 생성. 그럼 생성 공작물 딱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원점 어디로 잡을 거예요? 원점. 공작물 원점. 25mm 여기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 꼭지점을 잡아주는 건 되고. 이해되죠? G54에 값이 복사가 안 돼 있으면 복사 눌러주면 G54로 이대로 따라갑니다. 한번 복사해서 들어가게. 우리 공구 보정 공작물 좌표계 설정할 때 들어가는 거 있죠. 환경 설정을 할 거 없어요. 환경 설정 뭐 공구 투명도 공작물 공구 경로 나타낼 절삭 칩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공구 경로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 하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하고 나서 자, 프로그램 없으니까 프로그램 한번 불러올게. 프로그램
실제 여기서 에디트 뭐 해도 되는데, 예? 에디트 부리면 에디트 프로그램 일람 파일 입력, 이다 장치 변경. 실제 이게 장치 변경이랑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USB 실제 USB인데 USB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네요. 예? 우리가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까 열었던 거였어요. 이걸 열어서 컨트롤 A, 컨트롤 C 다 복사해서 에디트 프로그램 화면창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넣으면 돼요. 붙여넣기. 이게 되죠? 그럼 이게 프로그램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오토 넣고 오토 클릭했는데 안 먹네. 잘 천천히 해봅시다. 들어갔네요. 자, 공정물이 있고 이제 공구가 직접 가공으로 갈 겁니다. 사이클 스타트 눌러볼게요. 자, 눌렀고, 자, 속도는 오른쪽 눌러서 가공 속도 200%. 자, 프로그램 짠 대로 한번 가공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실제 가는 거예요. 윗면부터 깎아내는 거예요. 25mm.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미리 기계에서 깎기 전에 선생님 GV CNC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공구 경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죠? 공구 경로를 지워볼게요. 공구 경로. 이렇게 돌려봅니다. 자, 3mm를 깎아내기 때문에 3mm를 지금 깎아내는 거예요. 엔드밀로. 이 깊이는 0.5mm씩 깎아내는 거고, 현재. 여러분들, 알겠죠? 이 GVCNC도 프로그램 좀 빨리 돌아가게 해야 좋은데 너무 좀 느리더라고요, 이게. 응? 이 앞에를 확장자를 해보면 되는데 한 600%, 800%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걸 놓여 있긴 안 돼요. 800% 넘으면 최대로 한번 올려 봅시다. 실제 이렇게 똑같이 깎여져요. 여러분들 지금 깎을 때 영상처럼. 너무 느려가지고요. 이게 좀 약간 시뮬레이션 설정하는 것처럼 후닥닥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이게 좀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좀 이걸 좀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쭉 가공하다 보면은 연속 작업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이 가공했던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건이라고 이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작업 나중에 연습할 때 하는 거고,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이거 돌아가면 또 10분, 15분 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돌려보지 마시고 아까 인베터 캠에서만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일단 기다려 봅시다. 실제도 이렇게 깎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0.5mm 높이다 보니까 깊이 저리 깊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단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캠 작업은 정상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영상적으로. 그래서 면을 더 깨끗이 하고 싶으면 황삭 작업에서 0.5mm 깊이가 아니라 나는 0.3씩 해야지 더 면을 깨끗이 다듬기 위해서. 그럼 0.3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0.5로 했던 거. 알겠죠? 정삭도 똑같아요. 정삭 작업도 0.1mm가 아니 0. 뭐 아까 우리가 3mm 넣었나요? 0.3mm가 아니면 0. 나는 0.2mm씩 하고 0.2mm씩 하고 싶다 그럼 0.2mm 넣어도 되고, 0.1mm 마이너스 0.1 그냥 0.1mm씩 넣으면 0.1mm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면이 엄청 깨끗하게. 그 대신 단점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 시간 조율을 한 번씩 보면서 몇 분 걸리는지 아까 선생님 시간 보는 법 알려줬죠. 그 가공 시간들을 꼭 보면서 나는 피치 조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약간의 계단형 단이 생긴다고 해서 크게 점수에서 여러분들 평가 점수에서 당락을 뭐 자기 합부에 당락을 잡아오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자, 거의 다 깎아지네요 이제. 이거 절임약이 많아지면 이거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게 공작물 무는 양을 다 공구 충돌이 일어나겠네. 자, 알겠죠? 이거 공작물 깊이를 잘못했네. 자, 얼마 안 남았죠? 바이스하고. 자, 공구 충돌이 일어날 거야. 에러 메시지. 이것도 좋은 본보기가 되네. 거의 다, 우연찮게, 거의 끝에 다 맞았네, 우연찮게. 와, 이거, 완전 저스트한데. 부딪힐 줄 알았더니 공구 안 부딪히네. 자, 이제 정삭 작업이네, 정삭 작업. 빙빙 돌면서. 공구 설정에서 색상을 다른 걸로 지정을 해주면은 그 공구로 가기 때문에 (2번은) 이동 중이기 때문에 3번은 우리가 선생님이 잘 보일 수 있게 절삭 색상이랑 공구 색상이랑 보냈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보일 거예요. 가동 중이 안 되면 적용할 수 없다고 그러니 미리 색상을 해주는 게 좋은데, 참고만 하면 돼. 참고만 하면 되고. 자, 정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기에도 이 프로그램상에 가공 시간이랑 나오면 좋은데 그런 작업 그런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자, 잘 되고 있죠. 피드가 600 정도 줄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건 여기서 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실제 아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이런 작업으로 마무리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이제 G코드까지 확장자를 지우고 003으로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지우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무리 될 수가 있겠고, 공개 도면들 여기 선생님 나중에 책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공개 도면 나왔던 도면들이에요. 이런 도면들 우리 지금 3번 도면 예제로 해봤죠. 3번 이런 도면들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델링 한 거 가지고 실제 작업을 해볼 거니까. 본 자료는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나 이런 데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과정형 평가,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계사 인벤터 캠을 이용한 그 인벤터 작업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